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로 임용고시 학원에서 보건 강의를 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도 쳐주시고, 예, 참 민망하네요. 네, 항상 매년 연말에 설명회라는 형태로 선생님들을 처음 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적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처음 오셔서 내가 이제 임용을 좀 공부해 봐야겠다. 이제 다양한 니드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저는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떨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처음 강단에 서는 게 아니지만 이제 새롭게 선생님들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설명회는 크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다.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보건 임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나아갈 방향을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적용이 될 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건 너는 누구냐 이걸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생각들을 선생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친해져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저랑 친하신 분 계세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에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년도 2017년에 어떻게 이 강의가 제가 진행하는 강의가 진행돼 갈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임용 강의를 한 지가 한 10년, 계속 10년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10년 지나네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0년이 좀 지났는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시험도 계속해서 바뀌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속 달라지셨고 저도 좀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는 방식이나 또는 강의의 내용들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해 오려고 하는데 바로 지난 주간에 대학원 강의 이제 종강하기 전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임용에 관심이 있는데 객관식으로 또 바뀐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아시죠? 그래서 거꾸로 질문을 했었는데 그만큼 계속 이 시험 제도에 대한 관심들도 많지만 변화도 많아온 게 이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잘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선생님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제가 사실 관심이 제일 많아요. 가르쳐 드려야 하고 잘 이제 가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보면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이 임용에 대비를 해가면서 나름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각자가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지만 크게 틀리지 않은 방향에서 다르지 않은 방향에서 계속 같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강의 계획서 말고 뒤에 좀 추가로 넣어놓은 자료들이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됐던 강의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명회 하면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데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리뷰해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내용들을 풀어갔었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올해 이제 내용에 대한 2017년, 17년에 대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2016년 한 해 동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처음 기본은 1월부터 4월까지 강론서를 가지고 리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처음 초시로 공부하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동의가 다 되시죠?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안 하다가 공부를 시작하면 힘든데 또 힘든 게 뭐냐면 책을 읽어가는 게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소설책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즐거운 책이 아니라 딱딱한 우리 전공 서적을 가지고 읽어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눠드린 종이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읽어가는 강론서에 이 나눠드린 자료의 제일 뒷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일 뒷페이지.
뭐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뭐 지역사회 간호학 총론 이렇게 돼 있는데 강론을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강론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내가 이 책을 잘 읽고 있는지 여기서 보는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시험을 준비할 때 잘 대비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퀴즈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대해보는 건데 읽어본 내용을 직접 보고 그것을 가지고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가는 작업, 이제 그게 퀴즈의 형태로 계속해서 제공이 됐었습니다. 작년도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올해와의 비교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지금 책을 읽은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 작업이 잘 되면요 이후에 강의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가까이를 지역사회 간호학, 또 정신간호학, 또 성인간호학, 또 여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이런 내용들을 쭉 훑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가 하는 거죠.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에요. 강론서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는 것. 요 두 가지만 잘 링크가 되면 제가 설명회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아니 그러면 학원을 오지 말라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그래요. 강론을 전공 서적을 정말 열심히 보고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두 가지가 딱 조합이 되면 그러면 끝납니다. 그걸로 사실은 모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바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바로 전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특강이 있었는데 이제 이열치열 특강이라고 돼 있죠.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더운 여름에 진행되었던 특강입니다. 근데 그 특강 자료는 제가 일부러 그냥 전체 자료를 다 넣었는데 정신간호학과 관련된 자료였어요. 이제 특강은 기출 분석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실질적인 그 문제풀이로 들어가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냐면 정신간호학에서 가장 중요한 DSM-5 진단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 그런 특강이 있었습니다. 특강은 항상 특별한 강의죠. 근데 저는 이제 특강이라는 말보다 매 주마다의 강의가 특별한 강의가 돼야 되는데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설명회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땀이 납니다. 그래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출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 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정리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로서의 특강들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강론을 아무리 잘 정리하고 기출문제 분석이 잘 됐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죠. 그게 뭘까요? 무슨 문제가 출제될까?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게 이제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 이제 모의고사라는 형태로 주어지죠. 문제가 만들어져서 유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는 단계가 모의고사의 단계, 또는 이제 명칭을 달리하면 영역별 문제풀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특강 자료의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 제가 출제했던 문제들이죠. 이제 이런 것을 말씀드릴 때, 보여드릴 때, 올해 시험 문제는 이런 것이 출제됐고, 제가 모의고사 냈던 문제는 이건데 이 두 개가 같이 맞았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걸 해드리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년도에 냈던 문제, 모의고사 문제, 어떤 문제들을 제가 실제로 한 회차의 문제를 출제했었는가, 거기 이제 7, 8월 달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2교시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이런 식의 문제를 저 사람이 냈구나.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낸 문제를, 이렇게 나온 문제를 실제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하시던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이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결된 앞에 공부했던 강론이라든가 기출문제와의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습득이 되고 시험에 잘 대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험의 직전이 되면 한 달 정도 남겨놓고 11월 달이죠. 11월 달은 이제 최종 모의고사라는 형태로 모의고사를 봤어요. 이 모의고사는 교육학도 모의고사를 보지만 전공 모의고사를 똑같은 세팅으로, 시험이랑 똑같은 세팅으로 보는 겁니다. 시험을 보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 잘 풀 수 있을까? 이미 정리됐던 지식이 얼마나 내가 시험장에서 잘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항상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장에 가도 내가 공부했던 게 살아날까? 그쵸? 얼마나 지금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또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 시험이 출제가 될까? 이걸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면서 준비를 해가는 과정까지가 작년도의 기본적인 개관입니다. 강론 강의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까지. 자, 제가 이것을 쭉 말씀드릴 때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 보건 임용을 준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가를 아마 작년 한 해를 그냥 좀 개관해 보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걸로 넘어와서요. 올해 강의 기획서를 한번 보시면 제가 가장 큰 차이를 둔 것은 1, 2월 달 강의입니다. 자, 올해 제일 첫 페이지인데요. 이 연간 강의 기획에 보면 가장 첫 페이지에 1, 2월 달에 입문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용을 준비할 때 우리가 전공서라고 하는 이론서라고 하는 강의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은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입문 강의라고 지금 명칭을 해놨는데요. 이 1, 2월 달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아까 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는 게 힘들잖아요. 공부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매일 몇 시간씩 임용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공부할 마음은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하면 처음에 좀 이제 시동을 걸 필요가 있겠다. 공부를 하는데 재미가 좀 있고 이거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선생님들에게 너무 그동안 가혹했다. 시작부터 막 강론서를 몇백 페이지 되는 강론서를 자 지금부터 읽으면 됩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것을 좀 느끼고 강의에 입문할 때 약간 좀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입문 강의를 만들었는데, 입문 강의라고 해서 그냥 와가지고 강의 자체가 편안하게 놀다 가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1, 2월 달 강의 동안 지역사회 간호부터 시작해서 아동까지 전체 범위를 한 번 다 홀 챕터를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뭘 가지고 리뷰를 하느냐, 이게 항상 관건이죠. 근데 이번에는 8회에 1, 2월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매 회마다 제가 딱 20페이지만 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딱 20페이지씩 되는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여성간호학, 아동간호학. 그런데 전체가 8회이기 때문에 거기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2회, 정신간호 2회, 성인간호 2회, 여성간호 1회, 아동간호 1회라고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매 주마다 20페이지씩의 자료가 정제돼서 나갈 텐데 지역사회는 40페이지가 되고요. 정신간호도 40페이지, 성인간호도 40페이지 이렇게 정해진 그런 양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제된 강의를, 핵심적인 강의를 할 것인데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구나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혹 선생님들이 이전에 공부를 오래전에 하셨고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용에 대한 전체 범위를 한번 토탈로 다 훑어보는, 리뷰하는 그런 종합적인 강의가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첫 번째 강의만 잘 소화를 하더라도 임용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훑어가는 과정이 1, 2월 달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써있죠. 첫 번째 강의의 1번 보시면 2017년 보건 임용의 입문 강의입니다. 2개월 동안 임용시험의 전 범위를 개관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관이에요. 전체를 한번 리뷰하는 강의. 그런데 세팅은 매 주마다 퀴즈도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공부에 어떻게 이제 그 본격적인 이론, 그러니까 강론 또 기출로 넘어갈 수 있는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를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탕을 까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 2월 달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3, 4월은요. 바로 거기 첫 페이지에 보시면 3, 4월에 강론 기출 이렇게 돼 있는데
3, 4월이 아니죠. 3월에서 6월까지 강론하고 기출이 지금 붙어 있는데 그냥 키워드를 쓰면 강론과 기출이에요. 1, 2월 달에 그렇게 인문 강의를 하고 나면 3월부터 6월까지가 3, 4, 5, 6, 4개월입니다. 제가 지난 2016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강론을 리뷰하는 강의였다고 했는데 이 3월에서 6월까지 강론 강의와 강론서 강의와 그 다음 기출 분석 강의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강의죠. 앞에서 입문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이 과목들을 정리할 것인지 전체적인 리뷰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론서와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함께 해가는 과정이 3월부터 6월까지의 과정이에요. 저는 이 3월과 6월의 강의 안에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공부를 시작하시면 1, 2월 달에 입문을 했잖아요. 이제 입문하고 나면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3월부터 6월까지 보통 우리가 학기로 얘기하면 1학기입니다. 1학기, 첫 학기. 첫 학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니까 갑자기 떨리는데. 하여튼 요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내가 이때 공부하고 심지어 3월에서 6월까지 공부하고 7, 8, 90은 놀다가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을 맞출 수 있다. 시험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안에 3월에서 6월까지 강의 안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고 선생님들도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냥 우리가 강론서 계속 읽어가는 강의 이게 아니고요. 요 강론과 기출 자체가 같이 좀 링크될 수 있도록 이런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지역사회 간호학을 3월 첫째 주에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3월 첫째 주에 지역사회 간호학 강론, 특별히 지역사회 간호학 총론을 가지고 우리가 리딩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기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거죠. 연결되어져서 자, 여기까지 강론서 봤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기출 문제는 어떤 것들이었다. 그렇죠? 그럼 거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그 부분을 덮어놔도 이후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무슨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를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장 핵심적인 강의죠. 그래서 이전에는 강론서를 강의를 하고 한참 시간이 뛰었다가 기출문제를 따로 봤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것을 그냥 합쳐서 강론과 기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3, 6월의 강의 계획은요. 거기 줄친 거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2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임용기출의 출제 근거가 되는 강론 분석이 기본이 되는 강의다. 강론을 분석하는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강론 분석을 한다고 하면 사실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강론 다 사야 됩니까? 이거예요. 강론 다 사야 됩니까? 제가 이걸 굉장히 저도 책 사는 걸 참 좋아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우리가 책을 많이 사야 되면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것을 항상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책을 다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강론을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다 주면 좋잖아요. 그걸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서 하지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강론 기출 강의를 할 때 지역사회 간호학이 있고요. 정신간호학이 있고 성인간호학이 있고 그리고 여성간호학, 아동간호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강론서는 정확하게 지역사회 간호학의 총론과 분야별, 그렇죠? 그리고 정신간호 총론 1권, 그리고 성인간호 1권, 2권입니다. 여기까지만 구입을 하시고 나머지 강론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간호학과 아동간호학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강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일종의 이론서의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탈 필요한 책이요. 1권, 2권, 3권, 4권, 5권이에요. 다 이론서, 강론서에 해당되는 책. 그런데 이 책들은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책을 이전에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고 강론을 공부했던 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올해 강의를 시작할 때 올해 이제 3월달이 시작이 되면 어떤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공지를 해드릴 것이고 가능한 최신의 책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매년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강론서들이 자꾸 바뀌죠. 근데 책 내용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판을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올 3월에 2017년 3월 이제 강의 시작할 때 현재 가장 최신의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지만 이전 교재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가급적 이 내용 안에 이 그 강의 안에서 같이 인벌브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서 이전 책에서 몇 페이지에 나온다라는 것을 같이 표시하고 간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급적 강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이건 정말 선생님들 너무 이 책을 산다는 것에 매몰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적어도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간호학 사실 여기까지만 해보려고 하다가 성인까지는 가지고 계셔야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5권의 책은 강론 강의를 할 때 필요하고, 우리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커리큘럼 안에요. 교재는 이 5권인 거예요. 제가 자료를 드리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나 이후에 문제풀이를 하거나 이런 데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교재는 이 5권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성간호학과 아동간호학은 제가 자료를 강론을 요약하는 자료로 요약집을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3월부터 6월까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하셔야 되냐면 3월에서 6월까지는요 열심히 뭘 해야 될까요? 네, 읽어야 됩니다. 책을 보셔야 돼요. 책을 정말 읽으셔야 돼요. 읽고 공부하고 계속 이 작업을 해서 읽고 공부하고 기출문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날마다 새로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사회가 끝나면 정신으로 가고, 정신이 끝나면 성인으로 가고, 성인이 끝나면 여성 아동으로 가니까 계속 새로운 걸 하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시간에 무한 반복을 하면 선생님들 분명히 3월에서 6월까지를 공부를 하다 보면 임용시험이 어떤 것인지,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 왔는지 머릿속에 아마 박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비장의 카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다 내놔야 되겠죠. 설명회니까 3월에서 6월 사이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매주 한 번씩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급적 선생님들이 이제 리딩하는 걸 좀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특별 스터디를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뭐냐면 책을 같이 읽는 거죠. 강독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그건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분명한 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혼자 이렇게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하세요. 해오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급적 선생님들이 정말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직강으로 오시게 되면, 직강은 계속 얼굴을 대하기 때문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 때문에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공부를 안 해오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싫어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쪼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공부를 해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들어보세요. 혹시 이전에 들었던 선생님들한테 들으시면 맞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할 거기 때문에 하시면 좋고, 인강을 듣더라도 이 시기는 3월에서 6월까지 시기는요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이때 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공부가 좀 덜 돼도 상관없을 정도로 한 학기를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임용 준비하는데 완전히 올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3월에서 6월까지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역이 한 달 동안이고요. 공부하는 기간이 성인이 한 달, 정신이 한 달, 그 다음에 여성간호학은 2주, 아동간호학 2주, 그렇게 여성, 아동은 한 달 동안 묶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을 완벽하게 우리가 한번 그 베이스를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시험을 쳐도 크게 무리 없이 시험은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2월을 준비하고 3월에서 6월까지 이론 강의로 우리가 베이스를 깔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이제 아웃풋이 되는가, 내가 공부한 게 답안으로 나오는가, 이게 연습하는 시간이 7월부터 9월까지, 그렇죠? 7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10월, 11월에 강의입니다. 자, 이 강의는 거기 쓰여 있다시피 동형 모고라고 돼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동형 모고가 뭐냐면요, 이 동형은 기출 문제와 동일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라고도 하지만 동형 말 그대로 그냥 타입이 같은 거예요. 이제까지 기출됐던 기출 문제의 타입을 변형시켜서 유사한 내용이나 테마나 형태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의고사의 형태로 좀 변형시켜 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출 동용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습한다. 이때 이제 선생님들 머리에 쥐가 나실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아마 내가 강론을 보긴 봤는데 왜 이렇게 새롭지?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앞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강론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6월까지 공부하고 이제 강론 안녕하고 이렇게 던지시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봤던 강론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제 기출 문제를, 기출 동형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동형의 문제를 보면 얘네들을 보는 순간 이제 누가 생각이 나죠? 여기서 봤던 기출 문제들이 생각이 나죠. 아, 얘네랑 형제네, 얘네랑 친구네.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 바로 앞에 3, 6월 달에 강론과 강론 기출 분석을 하면서 엿봤던 문제들을 이제 변형된 형태로 만나게 되는 게 7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이때는 더워요, 그죠? 날이 더운 때라서 시원한 곳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아마 계속 문제를 푸시면서 냉방병을 좀 주의하고 그렇게만 아마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계속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이 시기에는 기출문제의 동형 타입을 보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앞에서 봤던 강론수를요, 회독수를 높이는 거예요. 또 보는 겁니다. 또 보는 거. 다시 보는 거. 그쵸? 한번 봤던 것을 이제 던져놓는 게 아니라 다시 보는 거. 선생님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일로 넘어올 때 보통 이제 이 애매한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당연히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우리가 한 번 보고 알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한번 강론서 쫙 넘겨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봤던 이 지식체가 강론과 그리고 요약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이제 내가 반복해서 본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공부하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공부한 게 한 번 내지 2번 정도 전체 내용을 훑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회독수가 증가되면서 반복되어지면서 머릿속에 지식체로 쌓여가는 시간이 이때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9월까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요때 동형 모고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과 제가 이제 문제를 내고 푸는 것에 있어서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기출 동형의 문제들을 선생님들께 드리고, 선생님들 푸시고, 같이 이제 그 안에서 뭐가 이제 중요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계속 체크해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10월과 11월 달에 여기는 이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8회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때가 아마 가장 선생님들이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때이면서, 이제 시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죠. 시험의 때가 다가온다. 매일매일 시험이 다가온다. 너무 긴장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그때까지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매주 나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강론 회독수를 높이면서 공부를 해왔으면, 이때부터는 정말 내가 인풋된 것, 나의 머릿속에 들어간 게 얼마나 아웃풋이 되는지, 잘 인출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매주 시험 보고 모의고사 다 확인하고, 그리고 얼마나 성취도가 높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렇게 가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건, 왜 모의고사를 보는데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고, 모의고사를 보는데 왜 맨날 모르는 게 있지? 일부러 그렇게 내요. 모의고사 문제를. 왜냐하면 앞에서 선생님들이 공부해온 것과 연결되어서 100% 성취도를 갖는 게 아니라 변형된 문제들을 계속 내면서, 여긴 이제 기출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출 동형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을 저도 이제 자꾸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동일하지 않은 형태 내지는 주제들을 가지고 기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8회 동안 그렇게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것까지 하고 나면 이제 실제 시험장으로 가시게 되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1년이 짧죠? 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 저걸 하나? 굉장히 짧아요, 1년이. 제가 보니까 10년도 짧은 것 같아요. 10년이 그냥 슉 지나가더라고요. 1년은 정말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 계획서를 쭉
훑어드렸는데 강론을 보고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출제 가능한 것 그리고 예상 문제를 같이 보게 되는 제게 아닌데 그런 과정을 딱 거치면 전체 시험 대비가 1년의 대비가 쫙 지나갑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부하는 잠시만요. 저희 강의 중인데요. 예. 자, 죄송합니다. 예. 1년을 생각해 보면 1년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 물론 에너지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아요. 뭐냐면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 것이고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참 짧잖아요. 근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번 1년 동안 그럼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공부에 올인해서 공부에 완전 이제 몰입해야 되는구나. 물론 그렇게도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인생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지나왔던 그 인생들을 종합하면서 내가 새롭게 뭔가 도전하거나 이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도움이 되도록 쓰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겠는가를 지금 같이 이제 논의하는 중이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거는 제 계획이지만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계획이 됩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고 아무리 막 원대한 그런 플랜을 내도 같이 안 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같이 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다른 것보다 이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 저는 이거 계획을 짜면서 이번에 특히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2월, 3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하면 1년 내년 2017년 1년이 그냥 또 휙 지나가 버리는 금방 가는구나 인생이. 근데 그 시간이 선생님들이 직접 여기에 같이 이제 포함이 되셔서 매 주마다 무엇인가를 계속 이루어 간다. 무엇인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요. 결코 이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대비함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아주 유익한 효과가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요. 매 주마다 이 강의는 목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인터넷 강의로는 목요일 강의가 되면 이제 금요일 날 강의가 아마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근데 목요일 날은 예년에도 그랬지만 오전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커리큘럼대로 쭉 진행되어 갈 때 거의 이제 그 출제되는 영역들을 빼지 않고 전 범위를 다루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교육학은 선생님들이 따로 또 강의를 들으시지만 전공에 관한 한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배우는 사람이나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 간에 소통이 안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러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영역이에요. 수사는 범죄 수사 말고요. 말하는 수사,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전달해도 거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진짜가 담겨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설명회에 사실 선생님들이 몇 분이 오실지 누가 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쵸? 오늘 와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야 아는 건데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제가 그 생각을 하고요. 불과 한 20, 30분도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때렸습니다.
진짜 아프네요, 근데. 예. 왜냐하면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한 명이 오더라도,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1년의 계획을 지금 설명하고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누가 됐든지 만약에 여기에 동참을 해서 함께 간다면 저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그 공부하시는 선생님에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올해 이제 2016년 마지막 이 12월 달인데요. 내년이 시작이 돼서 내년 시험장이 들어가실 때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설명회는 정말 성공적이지 않을까. 내년 강의도 그렇게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직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 또 인강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저는 이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 치 앞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쫙 계획을 펼쳐놓고 이대로 가시면 합격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확답을 못해요. 뭘 확답을 못하냐면 안 따라오시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앞을 모릅니다. 자기 한 치 앞을 몰라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혹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좀 간략하게 질문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받고 답해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을 하지 않아야 질문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런 거죠. 그럼 촬영은 여기서 종료하고요. 오신 선생님들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인강으로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카페라든가 또 메일을 통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